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해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보기만 해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에게는 좋은 일들과 기회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함께할 부의 인사이트의 함석영 저자가 딱 그런 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40년간 다양한 사업을 하고 도전하면서 60대인 지금도 인스타그램, 쇼핑 라이브 등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 그녀만의 식으로 일을 즐기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또한 30여 년간 압구정동과 청담동에 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온 슈퍼 리치들이 어떻게 부를 만들었는지 살펴보고 실천하며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녀만의 부의 인사이트를 살펴볼게요. 엄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였다고 생각해? 나는 부모님을 참 잘 만났어. 나는 20대 초반까지 내세울 게 전혀 없었어.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내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 그렇게 형성된 자존감이 내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지. 그러니 항상 주변을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우고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필자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대부분 격려와 공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를 돌이켜보면 저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뛰어난 실력도 아닌 나에게 석영아, 너 진짜 머리 좋다 라고 해주셨고 평범한 외모의 나를 보며 항상 네가 제일 예쁘다 라며 내 증명사진을 넣어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 나이 2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대에 사업을 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무한한 격려와 칭찬 덕분이었음을 말이에요. 지금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뭐든 잘 해내실 분이라고 말하면 왠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말은 아이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생기면 아버지가 나에게 준 긍정의 언어를 내 자녀에게도 꼭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믿었어요. 매사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 에너지를 퍼뜨려서 같이 있으면 더불어 행복해지게 하는 사람. 반대로 뭘 해도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TV만 봐도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한데 일상에서조차 부정의 언어를 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평소 나의 말투는 어떠한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아직 희망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내 주위를 긍정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채우세요. 자신 역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을
끌어당기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긍정의 말을 하세요. 그래야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엄마, 사업할 때 조심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돈 거래를 해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어. 자잘한 돈이라고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아. 남의 돈 1,000원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신용이 있는 사람이야. 알았지?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날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기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면접 볼 때 관상가를 곁에 두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필자는 작은 약속을 통해 사람을 분별하곤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액의 돈입니다. 사실 자잘한 돈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작은 금액이니까 생각나면 줘도 되겠지 하고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남의 돈은 단돈 1,000원이라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의 돈 1,000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큰 돈 또한 소중히 여길 거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반드시 지킵니다. 하지만 작은 약속을 사소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작든 크든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본이 됩니다. 엄마는 어떻게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었어? 나는 20대 때부터 하얏트 같은 최고급 호텔을 일부러 자주 갔어. 강릉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자를 만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 그런데 서울에서 처음 호텔에 갔을 때 엄청나게 동기부여를 받았어. 최고를 경험하니 욕망이 생겼거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했지. 호텔에서 성공자들을 관찰하다 보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 가끔은 5성급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자가 가장 많은 동기부여를 얻은 공간은 바로 호텔입니다. 호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에너지와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 최고의 럭셔리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어진 호텔을 경험해보면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20대 후반 명동에서 보세 사업을 할 때 출근을 하면서 저는 항상 하얏트 호텔에 들러 아침을 먹었어요. 우연히 친구를 따라 가본 그곳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흠뻑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매일 아침 하얏트를 방문하며 목표에 대한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켰고 사업하는 내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호텔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하얏트가 국내 최고의 호텔이었어요. 손님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한 투숙객들이었죠.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으로도 20대의 저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들과 하얏트 호텔 뷔페를 가끔 가는데 하루는 음식을 가지러 간 아들이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돌아온 아들은 우연히 만난 외국인 손님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 외국인 손님은 미국의 한 일기예보 회사의 시니어급 임원이었는데 호텔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스몰토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지러 가던 아들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비결을 물어보았다고 해요. 아들의 질문에 이모는 자신의 테이블로 아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은 그 테이블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인간관계, 대화법, 리더십 등 다양한 소프트 스킬을 개선하기 위해 따로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MBA까지 마쳤지만 배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고 말했어요. 당시 아들은 첫 직장 입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공의 애티튜드에 대해 배운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처음 만난 사람과도 어느 정도 깊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보다 덜하기 때문에 적극성을 발휘하면 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공의 노하우 중 하나는 성공자들을 관찰하고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화를 해보지 않더라도 성공자들의 표정과 걸음걸이, 대화를 들어보면 어느 태도로 분위기를 이끄는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아들에게 시그니엘, 하얏트, 조선 팰리스 등 고급 호텔에 혼자라도 커피를 마시러 가보라고 권합니다. 커피 가격은 대략 2만원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을 위한 교육으로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꿈은 우리가 아는 만큼의 크기로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자기 안에서 숙성되어 있다가 필요한 순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것을 경험하세요. 엄마, 성공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버리지 하고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항상 경청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어. 그건 마인드가 열려있기 때문이야. 알았지?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시간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머뭇거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을 내버리지 하면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이건 필자도 잘하는 일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낯선 곳을 찾아갈 때 저는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어설프게 감에 의존하기보다 모르면 물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기를 들고 내가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보죠. 대신 상대가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것으로 보답을 합니다. 또 부자들은 대부분 밥을 사주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 도움을 주고받는 것과 달리 부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부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는 거기를 두는 것이죠. 그렇다고 평소 기버의 마인드를 실천하는 이들을 오해하진 않아야 합니다. 성공한 부자들은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에너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필자 역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거나 스스로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를 눈여겨봅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성장 욕구가 강한 저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런 제가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가진 장점이 하나쯤은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제가 상대의 장점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보니 한 번 맺은 인연은 상대가 손을 놓지 않는 한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그 인연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건 없이 도움을 건넵니다. 40년 동안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내기 바둑을 두는 사람 중에 기술도 없이 막 두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의 수는 하수들의 얕은 안목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무념무상처럼 두는 것 같지만 고수는 이미 판을 다 읽고 이기는 게임을 합니다. 바둑의 고수처럼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거의 이기는 게임만 플레이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시장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후 실행할 방향이 결정되고 타이밍이 오면 모든 에너지를 전력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오래 달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부터 스퍼트를 내기보다는 몸풀기 정도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 있고 속력을 높여 가속도를 높여야 하는 클라이맥스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아껴 두어야 할 때와 쏟아 부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사업가에게도 인성이 중요할까? 당연하지. 인성은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야. 인성이 좋은 사람은 신뢰를 쌓고 좋은 기회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 사업에서의 성공은 능력만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가도 중요해. 알았지? 진정한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압구정동과 청담동에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웃에 사는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앞집, 옆집, 뒷집을 둘러봐도 인상을 쓰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목소리나 행동이 조용하고 온순합니다. 오래도록 청담동을 담당한 택배 기사님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린 꼬마들도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해요. 필자도 비슷한 기운을 느끼는데 진정한 부자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타적이며 겸손한 사람이 많죠. 이런 태도가 그들의 성공에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합니다. 저는 비즈니스 미팅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상대가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곤 해요.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친한 사업가도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만국 공통 꿀팁입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
친구 아들이 외국인 손님이 많은 국내 5성급 호텔에서 고객 응대를 맡게 되었는데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유독 매너 좋은 태도를 갖춘 외국인 손님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누구나 알만한 외국 대기업 임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클레임을 걸며 따지는 손님들은 대부분 한국 손님이었어요. 친구 아들이 경험한 일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매너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가끔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한 뒤 돌아서면 후회를 하면서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얼마나 성숙하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확실한 건 인성도 실력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었어? 나는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하고 있어. 긍정 확언을 하면 내 사고방식이 긍정으로 세팅되거든. 긍정 확언을 통해 관점을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사업에서 난간을 부딪혔을 때도 사고를 전환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 사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매일 긍정 확언을 실천하고 있어요. 하루에 걸쳐 틈날 때마다 반복하고 아침에는 반드시 합니다. 오늘 아침은 참 상쾌하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체력이 좋다. 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나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꼭 성공할 것이다. 긍정 확언을 하면서 관점이 달라졌음을 많이 느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멘탈이 터지는 게 아니라 좀 귀찮아졌네 하는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다짐합니다. 언제는 납품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억대의 결제 대금을 못 받게 된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지만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만 집중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차분한 필자의 모습을 보고 놀랄 정도였죠.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결코 상대방의 잘못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신용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재정 상태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거래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를 면밀히 살펴보고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저는 많은 난관을 거쳐왔어요. 그때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는 확신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고 기막힌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IMF, 리먼 사태, 코로나 팬데믹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긍정 확언으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성공에 더 빠르게 가는 방법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일을 미루지 않고 빨리 처리할 수 있었어? 나는 일을 시작할 때 항상 5초 룰을 사용했어. 단 5초의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는 습관은 성공자로 살아가는 토대가 되었지. 중요한 건 가장 귀찮은 일부터 처리하는 거야. 알았지?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르게 행동하는 필자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바로 5초 안에 실행하는 것인데요. 무슨 일이든 5초 내에 일단 시작해보는 것은 망설임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습관을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면 하루가 훨씬 효율적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5분만 더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5, 4, 3, 2, 1 이렇게 카운터를 한 다음 바로 일어나 보세요. 하루를 이미 이기는 습관으로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저는 스트레칭을 해야 할 때도 5초를 카운트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5초를 세는 동안 스트레칭이 끝난 뒤 뿌듯해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면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해야 할 일들 중 가장 힘들고 귀찮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하고 쉬운 일을 가장 먼저 하는데 그러다 보면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음 날로 자꾸 미뤄집니다. 미룬 일이 매일 쌓여 일주일만 지나도 해결 안 된 일이 산더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덩치가 커진 그 일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멘탈 관리에도 5초 룰은 매우 유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5초 룰을 떠올리세요. 정확히 5초를 세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또다시 5초 룰을 적용하면 됩니다.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5초 룰을 통해 필자는 성공적인 삶을 관리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게 되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우리 뇌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두렵고 불편하게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싶다는 아니란 생각이 들기 전에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면 미루지 마세요. 5초 안에 즉시 움직이세요. 남들보다 좀 열심히 살아온 필자도 시간을 허투루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기를 좋아하고 멍을 때리기도 잘해요. 여행을 즐기기보다 집순이 성향인데 평생 비행기를 타고 낯선 외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끊임없이 내 본성에 저항하며 살아온 것이죠. 의지가 꺾일 때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마인드 세팅을 하며 꺾이려는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절대 일을 미루지 않게 돼요. 중요하지 않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나를 의심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데 미룰 수도 시간을 낭비할 여유도 없겠죠. 5초 룰은 제가 매번 유용하게 써먹는 방법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5초를 드릴게요. 5, 4, 3, 2, 1 바로 움직이세요.
오늘은 함석영 저자의 부의 인사이트와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일과 사업, 인생에 관한 77가지의 조언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오늘 대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다뤄봤는데, 책에는 인생에 관한 조언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이나 창업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정보들도 많았어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나에게 맞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과 노하우들도 함께 있으며, 돈이나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 등 전체적으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참 잘 읽었습니다. 챕터의 내용이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면서 빠르게 읽혀요. 특히 문체가 저자의 진심 어린 경험과 애정이 담겨 있는 듯해서 저는 더 친근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나는 뭔가에 도전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책이 좋은 동기부여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 5성급 호텔에서 커피를 마셔볼까 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딱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지 좀 오래돼서 이 기회에 오랜만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로 하나라도 실천해보며 행복하고 설레이는 꿈을 꿀 만한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